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낙뢰 사고, 어쩌다 있는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연평균 10만 번의 벼락이 치고요. 이 중에 90%는 여름에 관측된다고 합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예, 자 먼저 안타까운 사고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네네. 강원도 양양군 해변에서 번개가 쳤고 네. 낙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네. 이게 흔하게 있는 사고는 아닌 거죠? 뭐 흔하게 있는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예. 일기 변화에 의해서 자주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일기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까? 예. 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아니면 또 차가운 공기가 올라와서 충돌되는 이런 기상 이변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자주 더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을 좀 변덕스럽다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기는 한데 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그럼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태평양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기상이변은 많아서 올 여름에도 지금 태풍이 많이 오고 폭우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이제 천둥 번개도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좀 궁금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네. 사고 직후에 다행히도 이제 주변에 좀 목격자들이 있어서요. 네. 바로 달려가서 좀 다치신 분들을 구조하고 팔다리도 주물르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응급조치로서 적절한 행동일까요? 네, 아주 적절한 행동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감전이 된 거나 똑같거든요. 예. 전기에 의해서 감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심정지 상태나 의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되돌릴 수 있도록 뭐 심폐소생도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또 혈액을 자주 잘 순환되도록 할 수 있도록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119에 당연히 전화를 한 다음에 그 공간에 여러 사람이 번갈아서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큰 피해가 없었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남아있는 환자들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데 강릉 아산병원의 이유진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발호흡이 돌아오긴 했는데 상태는 무척 안 좋은 상태였고요. 이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 당시에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수척기 혈압이 30 정도 체크되는 아주 중증 쇼크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중상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간 손상, 폐 손상이 확인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분은 의식 상태가 정상이고 생태 주기는 안정적인 상태였고 팔다리에 저림 증상을 호소한 분들이 2명이 계셨는데요. 네. 아마 낙뢰에 의해서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난 증상으로 판단됩니다. 그 응급실 진료 중에서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이긴 하나 일시적으로 있다가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후유증이 남기도 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다쳐서 병원에 아직까지 계신 분이 있으셔요. 쾌차하기를 함께 기원을 하고요. 이게 앞서 감전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외상으로는 손상이 좀 적어 보여도 내상으로는 좀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수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심정지거든요. 우리가 예. 보통 되면 이제 감전하면은 무슨 전기에 의해서 무슨 뭐 타서 소사로 이렇게 사망하는 게 아니고 심정지 상태로 많이 사망하거든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들을 보면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심정지가 올 정도로 네. 다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팔다리에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증상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지금 보통 우리가 감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직접 감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내를 예. 맞는 경우, 사람한테 맞는 경우.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중증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간접 낙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직접 하지 않고 내가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우산에 이제 낙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중증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나 이제 측면 또 낙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나한테 아니고 옆에 건물이나 옆에 사람한테 했을 때 지금 볼트가 전압이 굉장히 수십만 볼트거든요. 순식간에 지금 때리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거리에 따라서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부상의 정도나 사망의 정도가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 만약에 이제 앞으로 뭐 연간 10만 번 정도의 벼락이 치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벼락이 쳤을 때 나한테 직접적으로 벼락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좀 팔다리가 저린다라는 느낌이 들면 좀 의심을 하고 병원을 가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낙뢰에 의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면 당연히 예.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 조금이라도 낙뢰에 의해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뭐 정비소나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연평균 10만 번의 벼락이 치는데 이 중에 이제 90%가 네. 여름에 네. 발생한다라고 이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여름에 발생하는 이유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구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름에, 봄에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뢰를 간단하게 이제 왜 발생하느냐 보면요. 예. 지금 지표면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대리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상부에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충돌이 되면서 물방울하고 얼음 알갱이가 생겨요. 예. 그러면 요즘 최근에 보면 우박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좀 전에도 우박 그 경기 지역과 충청도에 좀 지금 내렸다는 말씀 낙뢰하기 드렸는데. 직전에 있던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박이나 이런 생기면은 물방울과 우박이 서로 바람에서 충돌이 되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준비가 되거든요. 뭐 양전화, 음전화가 생기는데 그 전화가 생기면서 전압차가 의해서 이제 충돌이 됩니다. 예. 그때 이제 강한 불빛이 생기거든요. 그 불빛이 번개입니다. 근데 그 번개가 27,000도거든요. 예. 2,700도가 아니 27,000도예요. 27,000도면 공기가 뻥튀기가 돼 버립니다. 공기가 팽창이 되잖아요. 예. 그때 큰 굉음 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천둥이거든요.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느낄 때 번개는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시각적으로 빨라지겠죠. 네, 번쩍번쩍한 다음에 네. 조금 있다가 우르릉 쾅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리는 음속이 초당 340m밖에 안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러는데 하늘에서만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예. 가까이 있는 이 구름하고 우리 밑에 있는 사람하고 양전자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예. 그때는 번쩍하는 게 소리하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구름이 많은 거나 이런 봄, 여름 이럴 때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벼락 사고를 보면 그동안 피해는 대부분 좀 내륙에서 발생해 온 것으로 알고 네.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또 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수면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름에서 지금 육지에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를 지금 만나야 되잖아요. 충돌이 예, 지금 예. 하려는데 전기를 발생하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은 건물 있죠. 건물 꼭대기, 높으니까. 예, 아니면 산 꼭대기, 아니면 바위, 나무. 그러는데 해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그럼 사명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한테 이제 때리는데 해수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예. 근데 전기 특성상 해수면은 표면으로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표면에 있을 때 뭐 요트나 배를 타고 있었다. 그럼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표면이 위험한 것이었군요. 그 굉장히 위험하죠. 예. 대신 물속은 안전합니다. 아. 그래서 물고기들이 있어도 바다에도 때리거든요. 그러나 물고기들 이상이 없는 거는 표면으로 전기가 흘러서 대신 바다면이 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그럼 백사장은 어떤가요? 백사장 아주 안 좋죠. 백사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백사장 같은 사람만 하나 있어요. 그럼 사람이 피뢰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피뢰침이 아니라 이제 피뢰가 내침이 될 수가 예, 있죠. 예. 그래서 구름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은 백사장 위에 사람이 하나 떠 있으면 사람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구름과 사람이 물체가 가까이 있냐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더 위험하죠. 근데 사람이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뭐 서핑 한 다음에 예. 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지난 10년 동안 벼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었나 봤더니 1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31%가 또 산지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앞서 네. 좀 말씀해 주셨을 때 뭐 건물이나 그렇습니다. 산 이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산지가 또 특별히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산이 높죠. 예. 산 꼭대기. 또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나무가 소승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 등산을 할 때는 예. 높은 나무나 높은 산 위에는 피하는 게 좋죠. 골짜기에 있는 게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궂은 날에 산에 올랐을 경우 혹은 날이 좋았는데 산에 그렇죠. 올라가다 갑자기 갑자기. 또 날이 또 흘려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골짜기로 대피하시는 게 그렇죠. 골짜기로 대피하는 것이죠. 예. 큰 나무를 피하고 평평한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또 회장님 어제 저희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골프장에서 벼락 피해가 또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골프장도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프장도 보면은 백사장하고 똑같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예. 그러면 구름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금속성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예. 아니면 우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가장 이제 구름이 좋아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서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골프장에 갔는데 네. 또 역시나 날이 갑자기 굳어져서 네. 대피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골프장에서 그럼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이제 어떤 나무가 있는 어떤 뭐 그늘집이나 이런 데를 해야 되고요. 예. 그것도 안 된다라면 가장 바닥에 밀착해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와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높이가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찾아가거든요. 그렇군요. 자, 날씨가 참 중요합니다. 기상청의 그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초까지는 돌풍도 오고 또 요란한 소나기도 내린다고 합니다. 행동 요령을 이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낙뢰가 예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낙뢰가 예상이 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하는 것이거든요. 예. 동료들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볼 때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었으면 그 어린이들을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이때 또 외출을 자제해야 되겠죠. 예. 집안에 머무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있었다면 자동차 안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동차 안이 피랩진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가. 예. 그래서 시동을 끄고 있으면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동을 끄고 있어라.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당분간 있으면 가장 좋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피레침 역할을 해서 전기를 받았던 전압을 땅으로 흘려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30 안전 규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네. 30, 30은 뭐에 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육지에서 있었을 때 맨 먼저 번개가 먼저 우리가 시각적으로 빠르게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늦게 와요. 예. 이렇다는 얘기는 내가 서 있는 위치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금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0초 이내에 천둥이 들렸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위치하고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예. 경우가 있냐면 번개와 천둥이 동시에 있어요. 예. 그럼 내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땅에 엎드려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30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또 하나 30이 뭐냐면 30분 이내까지 조용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대피를 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천둥 번개가 치고 나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그때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좀 지나갔다. 그렇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만약에 낙뢰에 맞았다면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조치는 가장 이제 좋은 걸 119에 신고하고요. 옆에 예. 주위 사람이 아까 얘기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또 마지막에 뭐 주물러서 이렇게 혈액을 순환을 이롭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게 선선한 곳에 안전한 곳에 우선 대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혹시 이럴 때 누군가 이제 쓰러지면은 이제 체온 유지하려고 팔다리도 주무르지만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덮어주잖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이 신진 대사가 스톱되면은 예. 체온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만약에 그 낙뢰에 맞아서 쓰러지신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감전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응급조치를 할 때는 접촉을 해야 되니까 쓰러진 분과 접촉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에 우리가 태풍 했을 때 전선에 이렇게 그 감전되는 사람들은 만지면 안 됩니다. 예. 계속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낙뢰에 맞았을 경우에는 그 순간 몇 초 동안 몇십만 볼트가 흐르고 나서 모든 게 해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예. 2차적으로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구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이 지금 플러스 요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낙뢰가 치고 나서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근데 그때는 이제 바로 접촉을 해서 좀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대피를 해라, 네네. 피신을 해라. 네, 네네.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다뤄보죠. 놀이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철제 흔들 의자가 이제 뿌리째 뽑혀서 쓰러졌고 안타깝게도 12살 어린이가 희생됐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정말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사고거든요. 예.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뭐 에스컬레이터 하기나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설치가 잘못됐고요. 설치가 잘못됐더라도
지금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점검도 잘못됐고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잘못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흔들 의자인데 네. 이게 의자만 흔들려야 되지 전체 그 구조물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구조물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지금 흔들릴 수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흔들리는 게 어떻게 흔들리냐면 밑부분이 크랙이 갔어요. 파손이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흔들려서 조금 힘대 가니까 이제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예. 여기에 근거해서 안전 정도나 그 안전 검사 이런 것들 철저히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는. 그러나 법으로는 하고 또 진행이 됐어요. 검사도 받았을 겁니다. 예.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법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0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이제 막 3년 돼 가는 네. 아파트고 그럼 놀이터 자체가 조성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치하게 되면 설치 검사를 받아요. 예. 이게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건강한 어린이 놀이 시설인지. 그런 다음에 2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설치돼 있으니까 그때 설치 검사 받아서 오케이가 됐었겠죠. 그러면 또 2년이 지나면 2002년도에는 정기 검사를 받았겠죠. 예. 거기서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1년 지나서 또 이런 사고가 났느니 에스컬레이터 검사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 내용물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정기 검사 말씀하셨는데 그 2년마다 이루어지는 2년마다 건가요?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근데 했겠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 그리고 피해 학생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을 텐데 어찌 보면 이게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잘 돼야만 하는 곳인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똑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형식적인 점검 말고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점검 업체가 점검을 받아요. 그런데 점검 업체가 기술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또 거기에 어떤 점검 엔지니어가 있냐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점검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검사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점검 업체를 어떤 그 능력별로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예. 지금 점검했는데 A라는 업체가 점검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예. 이 점검 업체는 폐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패널들을 해야만이 거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의 여지는 없다. 그렇습니다. 좀 더 철저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형식의 점검을 좀 요하는 회장님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